대부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큰 돈을 빌릴 때에는 부동산을 첫 매매할 때, 내가 결혼을 하게 될 때 턱없이 돈이 모자라니까 결국에 엄빠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 자 그럼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도 드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3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2억 원 그냥 주신 건데. 근데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여러분한테 증여세를 추징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대부거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전 간의 거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건데, 부모 자식 간에도 금융거래를 할 때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도 써야 되고, 그 차용증 쓴 걸 가짜가 아니다 라는 공증도 받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부모님 통장에 넣어드려야 돼요. 그걸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증빙하라고 할 때 증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부모님한테 이자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은행 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해드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법에 법정 적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2010년 6월 현재 4.6%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4.6%보다 미달하는 이자를 부모님한테 드리게 됐다라고 하면은 과세당국에서는 사실상 이건 특수거래입니다 라고 판단해버려요. 이 4.6%라는 금리가 엄청 비싸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고 사상 초저금리 시대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출금리가 2%대 후반, 비싸야 3%대 초반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가 4%대 중반대 금리를 내야 되냐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신용 등급이 한 보통이고 신용 점수가 한 7, 800점 되는 사람이 일반 금융기관에 갔을 때 이 정도 대출 금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너무 비싸다,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10년 전에 2011년도에는 법정 이자율이라는 게, 적정 이자율이라는 게 8%대나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쭉쭉쭉쭉 낮아지면서 법정 이자율도 쭉쭉쭉쭉 낮아진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법정 이자율만큼 부모님께 돈을, 이자를 매달 드리지 않는다면, 특히 계좌이체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이거는 증여받았다라는 과세당국의 판단 아래 증여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매년 결혼하는 커플은 아무리 결혼 늦게 하고 적게 한다고 해도 결혼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또 실제로 전세든 매매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결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겠어요. 과세당국이 실제로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세무서, 국세청 직원이 무슨 몇십만 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융통성 유두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덜 낸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과세당국이 그거를 막 뒤지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이자율 4.6%에 미달하는 이자가 쌓여서 1,000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과세당국이 잘 안 들여다봐요. 근데 그 역산을 해보면 얼마쯤 되냐라고 하냐면은 한 2억 원 정도를 부모님한테 빌려야 연간 이자율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내가 2억 받고 이자 안 내도 과세당국이 안 들여본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과세당국에서 자기는 행정 편의상 덜 들여다본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걸리면 왕창 증여세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급등하거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 매매한 돈을 일부라도 증빙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세당국이 엄청나게 세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6%에 미달하는 이자를 내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찾아와서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번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개념 다시 요약해드리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써야 되고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이자는 계좌이체로 서로가 증빙할 수 있다. 나는 줬다, 너도 받았다. 증빙할 수 있게 계좌이체로 해야 되고,
약정 적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 4.6%. 그거에 준하는 이자를 보내야만 과세당국은 이게 증여가 아닌 빌려준 거라고 판단해 준다 라는 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취재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